박수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사람 많아졌어요. 좋아지. 일상회복 가까워지고 있잖아. 한참 많을 때 한 200~300명 정도까지 했었죠. 꽉 찼지? 맞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럴 때 있었어요. 박시영 대표를 보러 온 건 아닌데. 아니. 저희도 소박하지만 팬들이 좀 있어요. 자, 경기도는 가상대결 최근 나오기 시작했는데, P&L 조사입니다. 데일리 리서치 조사고. 일주일 전과 최근 조사가 조금 차이는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는 두 후보가 거의 팽팽했거든요. 물론 실제 판세는 저는 박빙일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한 달 하지 않죠? 그렇죠. 네. 왜 그럼 김인호가 좀 빠졌을까? 첫째는 좀 유승민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앞섰어요. 그런데 선거인단 투표 이렇게 역전시켜가지고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당선자가 자객을 보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 그렇게 받아들였죠. 유승민 그런데 후보가 패배한 후에 그 메시지 썼죠. 본인도 그렇게 썼고, 네. 그러니까 유승민을 일부러 낙마시킨 거지. 당선된 직후에 당선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당선된 지 얼마 됐다고 자기하고 경쟁했던 네. 후보를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홍준표는 실패했고 유승민은 당했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경기도민도 봤지. 예, 봤죠. 김은혜 후보는 그 과정에서 이탈한 가운데 민심을 네.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숙제가 생겼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스베이더 효과가 있죠. 김동연 후보가 다스베이더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스피치 교육도 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다음 주에 또 제가 한번 모실 건데 한번 코치해주세요. 네. 배드보이로 바꿀 거야. 세 번째는 경선이라는 게 늘 네거티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민주당 DNA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네거티브 공세가 좀 셌거든요. 이러다가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 경선을 빨리 마무리하고 본선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원들의 표심, 그런 기제가 좀 작동이 됐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 김동연 쪽을 좀 미는 거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들도 저변에 있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결선 투표 없이 정리가 됐고, 최근 여론조사 보면 이제 강용석 변수가 생겼죠. 요거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분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젊은 분들, 이분들은 강용석과 절대 단일화하면 안 된다.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5% 너무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강용석의 과연 노림수는 뭐냐면 TV 토론의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5%를 넘겨야 하거든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용석을 최대한 눌러서 TV 토론회에 안 끼게 고사시키는 전략을 할 거고, 결국 어떤 형태든 간에 단일화하지 않을까. 김은혜 후보는 당신과 민심이 정반대로 극각으로 벌어졌단 말이죠.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과 홍준표의 경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윤석열이 국민에서는 졌잖아요. 방심해서 이겨서 된 거 아닙니까? 판박이거든. 강용석 예비 후보를 두고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강용석과 단일화한 김은혜 후보, 이게 도움이 될까? 그렇죠. 이런 딜레마가 하나 있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결선 없이 네. 확정된 게 다른 후보들에게는 아쉽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다행이에요. 최근에야 민주당에 합류했기 때문에 결선 없이도 과반 지지를 얻을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 이걸 입증해 보여야 했어요. 그게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래야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이 민주당 일부 코어 지지층에게 그 경쟁력으로 설득을 하지. 봐라, 나는 된다. 근데 1차 관문을 결선 없이 통과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차이를 내는 거죠. 본선 들어가면 이게 좁혀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안민석, 염태웅, 조정식 세 분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경선 후유증은 최소화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승민 같은 경우 김은혜 돕지 않겠죠. 김은혜 쪽의 논리는 두 가지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장동 저격수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이재명 도정이 형편없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직무 긍정평가가 65, 70%를 달했단 말이에요. 전체를 높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론이에요.
윤석열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 이게 터무니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중앙정부 지원받아서 경기도를 발전시켰습니까? 독자적인 정책, 전국 최초로 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창의적인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 발전을 이끌어냈거든. 유능한 리더가 있으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이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했어요. 예, 잘 생각했어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박시영TV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도 토론회 때 보면 아직도 관찰자, 제3자, 외부자, 자기도 모르게 말투에 그게 묻어나요. 그래서 제가 코치를 좀 해드렸는데 정관외유 방지법 이거 세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본인은 노펌이나 이런 데 안 갔다고 지난번 다스베이도 출연해서 그렇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부터 계속 그런 사람 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김동연표 정관외유 방지법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장관들의 문제점도 아빠 찬스, 남편 찬스 계속 나오잖아요. 고위공직자 자녀들 전수조사하자. 검찰 선진화법 마무리하고는 김종인 후보를 좀 띄워주면서 그거를 드라이브를 걸면 좋다. 이런 것이 이제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에요. 박시영 대표 돋보이니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이 하이텐션인 거 보니까 요즘 선거 시즌이라 많이 와. 많이 와. 바빠. 경기도 관련해서 지금부터 가장 주의할 대목 하나는 여론조사예요. 보수는 지난 대선에서의 성공 모델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격차 큰 지지율 조사들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경기도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경기도는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죠. 경기도를 이기면 이재명을 이긴 것이고 지방선거를 이긴 것이다. 이렇게 연결할 거거든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박시영 도사가 나와서 해설해 줄 거예요. 저는 지금 조사 결과 저렇게 차이 나는 거 별로 안 믿어요. 거의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계속 소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율이 좀 낮기 때문에 어느 지지층이 진짜 적극적으로 나갈 거냐. 그런 면에서는 김은혜가 된 게 투표 동기는 생기는데, 김동연 후보가 그 정도까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 김종인 후보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미 후보로 확정됐어요. 저 사람 배신할 사람이야. 색깔이 의심스러워. 끊임없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글들이 있어요. 우리 편인 것처럼 하면서. 그렇죠. 귀에 계속 속삭일 거야. 그게 두 번째로 주의할 대목이고. 자, 그리고 서울은 지난 시간에 과정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렇습니다. 됐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과정관리에 실패했죠. 꽝이죠. 민주당 정도 되는 정당에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여차저차해서 두 사람이 남았잖아요. 실패죠. 실패고요. 반성해야 하는 거고. 한 가지 소득이 있다면 박주민의 부활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은 앞으로 또 더 크게 중하게 쓰일 제목이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시민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을까. 박수 한번 보냅시다. 과정관리 스텝이 처음부터 꼬였죠. 네. 그런 면에서는 송영길 후보 책임도 있어요. 물론 그런 혼란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지도부 책임이 제일 크죠. 네. 근데 지나간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데미지 컨트롤이거든.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데미지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빨리 본선 모드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후보가 곧 결정되겠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시간에는 후진 기여가 없어요.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건지 얘기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과정 관리는 실패했어요.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제 박시영 대표하고 제가 여기서 나누기를 하고. 아니,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지금 막 서울시장 경선에 대해서 과정관리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검찰 선진화법으로 이슈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건 그렇다 치고 지나간 건 못 본 척하고. 네. 난 못 봤어. 오히려 분당갑 이런 데가 재밌게 되겠더라고요. 안철수 등판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두고 봅시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군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있었잖아요. 무엇이 스트레스였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다 이낙연 때문이다. 박영선이 욕심을 내서 그런 거다. 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에너지 낭비가 있었잖아요. 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번 되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두는데, 나는 이재명을 지키려고 누군가가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 혹여 다른 의도를 그걸로 포장한 건 아닌가? 경계해야 해요.
왜? 작업은 항상 가면을 씁니다. 받아 적어. 가면 쓴다. 맨 얼굴로 나오지 않아요. 이재명 고문이 유용하면 여기서 가장 먼저 말할 테니까 그 전에 파닥파닥 하지 말라고. 파닥파닥 하잖아. 아니 저쪽에서 검찰 선진화법도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솔직히 본인 장사용으로 써먹는 사람이 많다. 이참에 말해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또 파닥파닥 할 수 있거든. 그 부정적 에너지를 제거하느라고 매몰돼서 정작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렇게 작업이 들어와요. 가면을 쓰면 얼굴이 저렇게 커진단 말이야. 아니, 본인도 비슷해. 그래서 잘 보여. 큰 가면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자, 가요 이제. 네, 고맙습니다.